제가 제 또래 친구들이랑 정치 얘기를 나눌 때면 열의 업은 이준석을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이에서 제가 김문수를 찍을 거라고, 그리고 김문수를 찍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김문수를 지지한 저에게 오히려 대선 토론은 본 거냐, 이준석이 김문수보다 훨씬 낫다라고 말하면서 김문수를 지지한 저를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2030 청년인 제가 왜 이준석이 아닌 김문수를 지지하는지 세 가지 이유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표입니다. 바보가 아니라면 이번에 이준석 후보를 찍어봤자 죽은 표, 즉 사표가 된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겁니다. 2030도 이 사실을 모르지 않아요. 제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번 대선은 포기하고 미래의 표를 던진다는 마음으로 이준석을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청년 여러분, 다음이 있을 것 같나요?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이 당선된다면 5년 동안 이재명의 치하에 있던 대한민국이 지금의 대한민국과 같은 나라일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저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다음 대선은 없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온갖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가를 빚더미에 앉힐 것이고 안보를 박살낼 것이며 갈라치기 정책으로 사회 구성원들의 갈등을 최고조까지 끌어올려 사회를 말 그대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 뻔하거든요. 공사나만 안 되어 있어도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는 누가 대통령이 된다 한들 이미 가라앉고 있는 배에 올라탄 선장 아닙니까? 5년 동안 나라를 말아먹으면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이미 당해봐서 알고 있지 않아요? 2017년에 사람 하나 잘못 골랐다가 나라가 통째로 빚더미에 앉아서 그로기 상태에 빠져 있는데 이번에 한 번 더 쐐기를 꽂자고요. 다음을 바라보려면 적어도 다음이 있게는 해줄 사람을 뽑아야. 두 번째, 정치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계엄 사태를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달았죠. 그 중에는 대통령이라고 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거대 야당이 길을 쓰고 괴롭히면 어디까지 괴롭힐 수 있는지 우리는 대통령 담화문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예산을 싹 다 깎아버리고 탄핵을 남발하고 말도 안 되는 법을 계속 만들어서 통과시키라고 협박하고 이런 국회의 폭거 때문에 계엄이 선포되었잖아요. 대통령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었으면 계엄이 선포 안 됐겠죠. 무엇 하나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이 국가 위기 상황을 알리고자 선택한 것이 계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만이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었던 거죠. 자, 그럼 과연 100석 이상의 국회의원들을 보유하고 있는 여당에서 선출된 대통령조차 거대 야당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3명의 국회 의석수를 보유하고 있는 당에서 대통령이 나온다 한들 무슨 힘을 쓸 수나 있을까 의문입니다. 저도 정치를 잘 모르지만 정치란 게 나의 편을 만들어서 확장시켜 나가며 나와 같은 뜻을 가진 자들과 함께 국정 운영을 해나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상태의 이준석 후보라면 대통령이 된다 한들 하려고 하는 족족 반대에 막히거나 태클이 들어올 텐데 임기 내내 이런 반대 세력이랑 기싸움만 하다가 끝나지 않을까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게 가장 큰 이유인데요. 바로 실행력 그리고 신뢰입니다. 요즘 대선 토론 보면 솔직히 주인공은 이준석이 맞습니다. 싸가지가 없고 자시고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똑똑하고 말 잘하고 임기응변 능력 좋고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층의 지지율을 그렇게 많이 확보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아니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봅시다. 한 나라의 지도자, 즉 리더를 뽑을 때 가장 중요한 역량이 똑똑하고 말 잘하고 토론 잘하는 겁니까? 저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바로 강한 리더십과 뚝심, 그리고 실행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우리 중에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교과서 위주의 공부, 예습, 복습 철저하게 매일 14시간 이상 공부하기. 이렇게 공부하면 타고난 재능에 따라 고점은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공부를 잘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이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죠. 모두 알고 있습니다. 알지만 다들 하지 않을 뿐이에요. 왜? 아는 것과 아는 것을 실행하는 것은 천지 차이니까요. 다들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알고 있지만 자신의 상황과 타협하고 합리화하면서 실행까지 옮기지는 못합니다. 인간은 생각보다 의지력이 약하고 우리의 본능은 편한 길을 가고 싶어 하니까요. 여기까지 말씀드렸으면 슬슬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채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준석 후보 말 참 잘합니다. 똑똑하고 아는 것도 많아서 공약만 들어봐도 솔깃한 말들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말로 하는 것과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이준석이 대통령이란 자리에 가서도 자신이 한 말을 그대로 실행으로 옮길지 안 옮길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김문수라면
그럴 것이라는 신뢰가 있습니다. 왜냐? 그가 살아온 인생이 증명해주고 있잖아요. 알다시피 과거 좌파였던 김문수는 운동권의 대부로서 활동했습니다. 그는 노동운동을 하던 시기에 군인들에게 붙잡혀간 적이 있는데, 같은 노동운동을 하던 심상정의 위치를 말하라는 고문 속에서도 끝내 위치를 발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머리를 바닥에 찍어서 자해를 결심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고문을 받으면서도 동료들을 팔아넘기지 않았던 겁니다. 신체의 영구적인 장애까지 얻어가면서 말이죠. 그래서 그는 좌파 운동권 안에서도 독종이라고 불렸습니다. 이런 행적만 봐도 그는 목에 칼이 들어온다고 해도 할 말은 하고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을 사람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신념이 틀렸다고 인정했을 때는 망설임 없이 반성하고 후회할 줄 아는 사고의 유연성 또한 가졌습니다. 그가 살아온 역사가 그는 말뿐이 아닌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 증거로 실제로 그는 경기도 도지사로 있을 때 공약 이행률이 90%를 넘겼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지 않나요? 말을 썩 조리 있게 잘하는 편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좀 어눌하고 답답하고 느린 친구들. 그런데 자기가 한 말은 반드시 지키고 하고자 정하면 옆에서 누가 뭐라든 묵묵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친구들이요. 반대로 말은 늘 청산유수에 계산이 빠르고 처세를 잘하며 똑똑한 친구들. 그런데 막상 나중에 보면 자기가 한 말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볼 때마다 계획이 바뀌고 조금만 옆에서 누가 바람 넣으면 방향을 금방 바꿔버린 친구들. 두 유형 모두 우리 주변에 한 명씩은 있을 법한 친구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친구에게 더 신뢰가 가나요? 저는 인생을 많이 살지 않았지만 신뢰란 말이 아닌 행동에서 나온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던 사람입니다. 말로만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더라고요. 하지만 행동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결코 말이 아닌 행동에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은 보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러 오는 사람입니다. 이준석 후보가 말로만 하는 사람인지 행동하는 사람인지 저는 아직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김문수 후보가 행동하는 사람이란 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말뿐이 아닌 행동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고 싶습니다.